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상대를 돈으로 볼 것이고, 그럼 상대도 당신을 돈으로 볼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죠.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신만을 위해서 당신을 이용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죠.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를요. 지금의 대치동에서 4세, 7세 고시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죠. 또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심이겠죠. 내 자식은 좀 특별하겠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모여서 학원 정보도 나누고 강사 정보를 공유하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특별함에 특별히 잘 속습니다. 자, 나중에 속았어도 모릅니다. 속았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이게 좋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랄까요? 이게 대치동 하원가의 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그나마 없는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다행인 게 되는 역설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익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뭐죠? 이익보다 더 앞에 있는 거 바로 도덕이에요. 또는 인간성이죠. 인간성이 뭐겠습니까? 함께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 이게 인간성이며 도덕이죠.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그나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게 참 좋아요. 단,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말은 능력이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인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암기의 능력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또 암기를 잘합니다. 우리나라 시험에는 이 암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암기 능력과 상관이 없고 언어 능력은 80억 인구가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거는 20만 년 전과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능력이. 그러므로 단지 학원만 가지 마시라. 학원에 가면 영어 망가집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영어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학원만은 보내지 마라. 영어는 혼자 할 수 있는가? 네, 혼자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변엔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의 발음까지 나오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와 해야 될 건 반드시 뭡니까? 독해와 리스닝인데 특히 리스닝을 중점으로 해라. 올바른 영어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다. 독해는 언어는 아닙니다. 독해는 언어가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러나 리스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단어들, 이 단어들에 대한 뜻을 0%라면 우리는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들이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꽤 영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는 할 때 미니 아시죠? 이런 단어들, 맥심이라는 단어, 휴머이라는 단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는 몇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단어를 찾아야 될 상황이 오겠죠? 그럴 때 최소한으로 찾는 게 중요하며 단어는 반드시 발음과 함께 그렇게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리스닝 할 때 모르는 단어를 보면 적어도 찾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겠죠. 알파벳으로 치면서. 그런 의미에서 독해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한 독해 해석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리스닝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중점은 리스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공통된 능력 갖고 있는 영어만큼은 여러분 이상하게만 배우지 않으면 돼요. 강남에 뭐 돈 많은 부모들은 유학을 많이 보내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다면 리스닝은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넷플릭스나 뭐 영화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유학 가지 않고도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Why do we help?
왜 우리는 도움을 줄까? One widely held view,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견해는 self-interest, 자기만의 이익 추구, 그죠? 자기 이익 추구는 underlying all human interaction,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our constant goal, 우리의 항상 변함없는 목표는 maximize reward, 보답을 극대화시키고 minimize cost,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accountant, 회계사들은 그것을 cost benefit analysis, 비용 편익 계산이라고 분석이라고 부르죠. philosopher, 철학자는 그것을 utilitarianism, 공리주의라고 하죠. 공리주의라 부르며 말은 다르지만 다 같은 개념이에요.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는 social exchange theory,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부른다.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자기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거. If we are considering whether, 자 우리가 to donate blood, 만약에 피를 donate, 기부할까 말까를 고려할 때 you may weigh the cost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시간 들이죠. discomfort, 불편합니다. anxiety, 좀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 것과 against benefit, 이득을 한번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천칭의 재고. reduced guilt, 줄어든 죄책감. social approval, 사회적인 칭찬. 그 다음에 good feelings, 좋은 느낌, 뭐 이런 것들과 서로 한번 견져보겠죠. 그래서 if the reward, 그 보답이 exceed cost, 비용을 앞지르면 you will help, 당신이 도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명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other believe that,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we help, 우리가 도와주는 건 because you have been socialized, 우리가 사회화됐기 때문에 to do so, 그렇게. 이게 사회화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 through 규범을 통해서 prescribe, 규정한, 어떻게 we are to behave,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법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 이런 걸 통해서 사회화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화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사회화. 자, 그래서 through socialization, 사회화를 통해서 we learn reciprocity norm, 우리는 상호 호혜의 기준을 배운 거죠. 사회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이익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사회화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기준에 깔려 있는 건데, 사회화는 더 고등의, 더 놀라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동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화만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므로 내가 인간답다라는 거, 내가 인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회화예요. 이익 추구가 아닙니다. 이익 추구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이거는 우리의 아까 말한 대로 underline,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똥 싸고 밥 먹잖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나요? 길거리 가다 막 똥 싸 막,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왜요? 사회화가 되는 것은 내가 불편하도 참는 거예요. 기침이 나오는데 참는 거, 그게 사회화거든요. 기침하면 되죠. 간지러우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길거리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그냥 쓰레기 버리면 되죠. 내 이득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사회화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질인 거죠. 사회화를 통해서 we learn reciprocity norm, 상호 호혜의 기준, 규범을 배우게 돼요. expectation, we should return help, 우리가 도움을 되돌려줘야지 라고 우리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생각해보고 harm, 해를 끼치지 않죠. those who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in our relation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similar state, 유사한 그런 지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the reciprocity norm, 그런 호혜의 그런 규범은 상호 관계에 주는 관계는 compellers give, 우리에게 주라고 강제하죠. favor, 호의적으로 주거나 또 선물을 주거나 social invitation, 사교적인 어떤 초청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주거나 about as much as we receive, 우리가 받은 만큼은 적어도 주는 그런 걸 바로 reciprocity norm, 상호 호혜의 기준, 규범이라고 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영어의 관계로 가요. 영어의 관계로 이제 마무리하겠죠. 자, 우리는 자, 그러면 영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거로서 수학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방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한테 맞는 방식이. 그 뭐 또는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그러나 암기 과목이나 수학의 공통점은 어찌 보면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 모든 80억 인구가 언어를 다 한다는 거. 모두 다 잘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 언어를 배우는 방식만 좀 학습의 방식, 암기의 방식만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긍정적인 과목이 바로 영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허구에 쫓지 마시고 그거 가짜입니다. 그걸 속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갈라파고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그게 좋다? 아니, 저는 100%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이상한 특별함에 속은 특별함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다시 말하면 벌거벗은 왕이라고 하죠. 벌거벗은 왕, 벌거벗은 임금과 똑같아요. 자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벌거벗은 임금이에요. 하나도 괴상합니다. 하물며 한때 대치동에서 유행했던 영어 강사가 있어요. 이런 강사들 보면은 영어를 내신 대비에 특화됐다는데 영어가 전혀 안 들어가요. 이상하죠. 영어가 없는 영어 강의가 존재합니다. 정말 특별하죠? 네, 정말 특별합니다. 제가 비꼬는 겁니다.